여러분, 이 문장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 건 맞는데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은 한국 팬의 반응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패배한 상대 팀 팬 커뮤니티에 실제로 올라온 글입니다. 분노도 아니고 변명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강자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체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의 결과가 아닌 흐름과 구조를 분석하는 채널 스포츠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기 리뷰가 아닙니다. 이 경기가 왜 끝난 순간부터 이미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인식됐는지, 그리고 왜 상대 팬들조차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룹니다. 경기 스코어만 보면 분명합니다. 깔끔한 승리, 숫자만 보면 설명은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이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배했느냐입니다. 상대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수가 못한 게 아니다. 저 선수는 다른 차원의 존재다. 이 말은 패배의 변명이 아닙니다. 상대를 분석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나오는 이제 가장 솔직한 평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1세트 초반 몇 포인트 만에 승부의 결이 정해졌는지, 어째서 상대의 전술이 모두 무력화되었는지, 그리고 수비 하나가 왜 경기장의 공기를 바꿔 놓았는지를 장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나아가 이런 질문까지 던져봅니다. 이 선수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상대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술인가, 체력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해답인가?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아닌 본질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 채널은 계속해서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경기가 왜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는지 그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경기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스코어 차이가 아니라 승부가 결정되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데 있습니다. 1세트 초반 점수는 팽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코트 위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반 몇 랠리 동안 안세영은 공격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무리한 승부를 걸지도 않았죠. 대신 그녀가 한 것은 단 하나, 상대의 패턴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백핸드로 도망가는지, 스텝이 느려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네트 앞에서 어떤 선택을 주저하는지, 마치 시험지를 채점하듯 몇 포인트 안에 모든 답안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경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격이 갑자기 빨라진 것도 아니고 스매시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점수는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가장 불편해하는 위치로만 공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박자 늦은 클리어, 네트 바로 앞에서 갑자기 꺾이는 드롭, 그리고 이건 끝났다 싶은 공을 다시 살려내는 수비. 상대 선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실력이 밀린다는 느낌보다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나? 라는 감정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경기는 기술 싸움이 아니라 멘탈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흐름이 1세트 중반 이전에 완성됐다는 점입니다. 이후에 점수 차는 결과일 뿐 승부는 이미 그 전에 결정돼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상대 팬들이 벽과 싸운 느낌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을 넘겨도 전략을 바꿔도 결국 같은 결말로 돌아오는 구조.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건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불러온 장면들,
즉, 사람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평가된 수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팬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장면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화제가 된 것은 점수 차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받아내지?" 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세트 중반 상대의 공격은 분명 날카로웠습니다. 각도도 좋았고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죠.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득점으로 끝났어야 할 장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들이 연달아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단순히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위치로 정확히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설 하나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세영의 수비는 반사신경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공을 치기 전에 이미 상대의 다음 선택지를 지워버립니다. 발의 각도, 스윙 궤적, 체중 이동,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읽어내고 셔틀이 오기 전에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중 입장에서는 늦게 반응했는데 막았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수비가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공격을 망설이게 됩니다. 강하게 치면 막히고 살짝 빼면 역습을 맞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로 줄어듭니다. 무리한 공격, 그리고 실수. 이 지점에서 경기는 완전히 안세영의 영역이 됩니다.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심리를 조종하는 경기로 변합니다. 상대 팬 커뮤니티에서 나온 선수가 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너무 강했다라는 반응은 바로 이 흐름을 정확히 짚은 표현입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동시에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간 것이죠.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런 지배력이 일시적인 컨디션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구조적으로 완성된 단계에 들어선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경기 하나를 넘어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반응이 반복되는지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 경기 너머로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보여준 장면들이 단순한 컨디션 좋은 하루였는지 아니면 이미 구조적으로 완성된 단계에 들어선 것인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안세영의 현재 경기력은 특정 상대, 특정 대회에만 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압박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와 단순히 잘하는 선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안세영은 상대를 이기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대만전에서 보였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는 분명 준비를 해왔습니다. 속도를 올리고 네트 플레이를 늘리고 짧은 랠리로 끌고 가려는 시도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안세영의 첫 두 번의 수비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술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면 선수는 결국 본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실수는 늘어납니다. 실제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의 스윙은 점점 빨라졌고 선택은 단순해졌으며 범실 빈도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체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심리적 압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라이벌들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강하게 가면 막히고 길게 가면은 더 불리해집니다. 전술적으로 선택지가 줄어드는 상대 그 자체가 이미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분석은 안세영을 특정 스타일의 선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수비형도 공격형도 아닌
상황 지배형 선수라는 표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예. 대응 전략을 미리 세우기 어렵고 경기 중에 수정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지배력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구조를 깨뜨릴 방법은 존재할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경기에서 드러난 신호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안세영 시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장치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일 승이 아니었고 압도적인 점수 차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안세영의 가장 큰 무기는 더 이상 수비나 체력 혹은 멘탈 중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경기의 속도, 방향, 감정의 흐름까지 동시에 통제합니다. 상대는 랠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안세영이 설계한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가설이 나옵니다. 현재 세계 여자 단식 무대에는 안세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스타일 카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격형 선수는 수비에 막히고 수비형 선수는 주도권을 빼앗기며 혼합형 선수는 운영에서 밀립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안세영의 시대는 특정 대회나 시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균열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해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경쟁자들은 기술을 바꾸기보다는 룰, 환경, 일정 같은 외부 변수에 기대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코트 위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안세영이 특별한 이유는 이런 환경 변화조차 미리 흡수하고 대비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보다 한 박자 빠르게 변화를 준비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재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전성기는 고정된 시점이 아니라 확장되는 구간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얼마나 더 우승할 수 있을까를 묻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선수가 여자 배드민턴의 기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확인된 건 분명합니다. 안세영은 여전히 진화 중이며 그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 선수의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끝이 언제일지는 아직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답은 오직 코트 위에서만 나올 것입니다.